네, 두 번째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 뒤팔, 청와대 참모들이 정작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 파는데 누구한테 팔라는 거냐라는 논란인 셈이죠. 그러자 이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이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이 말은 굳이 팔라고 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알아서들 판단하라. 라는 뜻으로도 일각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는데 본질은 시켜서 파냐 시켜서 안 파냐가 아니라 안영환 의원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팔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되면 팔 거고 안 팔아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문재인 청와대 참모들도 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팔아라가 아니라 지금 만약 안 팔면은 대통령이 앞으로 만든 정책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팔아야만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오케이 찬성한 표를 던지는 거고 안 팔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정책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런 뭐 상징적인 제스처가 되기 때문에 네네. 저 말은 대통령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공직자가 대통령이 저렇게 말했는데 안 팔고 버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저건 팔아라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값 안정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누구나가 집을 살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든 사람들의 일부 극히 일부 부동산 투기라는 사람들 제하고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자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막연히 대통령 그건 언론은요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은 정책을 무조건 박수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아 가지고 막연히 다주택자의 뭐 눈물이 아까운 사람들이니 이건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당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만 국민의힘당에서 공격을 했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당 사람들이 뭐 다주택자를 편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선거에 나서는 어느 정당이 다주택자를 편들면서 선거를 나선다? 표를 얻으려고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선거를 의식해서 부동산 정책이 안정되기를 바라지만은 방법론에서 이게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제 현 정부는 방법론에서 이른바 수요 억제, 집 사려는 사람들에게 세금 물리고 압박해가지고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반대되는 쪽에서는 수요 억제가 좀 부족하다. 공급을 늘려라.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민간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렇지만 좌파 진보 성향에서는 민간 투자 이런 거 하면은 특정인들이 시행업자가 돈 버는 거 아니냐? 그건 막아야 된다. 이 시각의 차이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시각의 차이에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마저 마치 막연히 뭐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런 측면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있는 정책을 써야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쓰는 방법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방법과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억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피해자예요. 대통령 말 듣고 안 샀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했다는 표현까지 뭐하지만 제가 손해 엄청 봤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통령 말 듣고 후회 볼 사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좀 너무 자꾸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의 언어치고는 너무 거칩니다. 정제된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지자들에게는 시원하고 사이다 발언으로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성남시장 때의 이재명이지 대통령 이재명이 쓸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겠다. 그렇지만 우리의 철학으로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시켜서 팔면 의미 없다라고 말한 대통령의 이 취지는 어떤 단호함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건은 다주택자 참모들이 시켜서 파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과연 몇 명이나 집을 파느냐를 보고 국민들이 정책의 진정성을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자 현황 보시죠. 강유정 대변인은 서초구 63억 아파트와 용인 6억대 아파트가 있고 봉욱 민정수석은 성동구 36억대 아파트 지분과 서초구 8억대 다세대 주택이 있고 사회수석은 용산구 32억대 아파트와 강남구 주택 상가 복합 건물이 있고 춘추관장은 광진구 아파트에 다세대 주택 6채가 있고 민정비서관은 송파구 아파트에 과천시 다가구 주택이 있고 해외 언론 비서관은 중구 아파트와 성동구 아파트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 따라서 12명, 11명 숫자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자릿수 대입니다. 이 중 2명이 주택을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63억 서초구 아파트는 갖고 6억 용인 아파트는 팔겠다고 내놨다라는 겁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예요. 춘추관장 광진구 아파트를 갖고 강남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6채를 팔겠다라고 내놨습니다. 그러면 9명에서 10명은 아직 다주택 상태인 셈입니다. 대통령 의지가 너무 강한데 전수미 변호사님 그 12명 중에 2명밖에 안 내놨다고 하면 10명이 아직 안 내놓은 거네요, 다주택? 아직 시작이니까요.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5월 없잖아요. 9일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내놔야겠네요, 그럼. 그래서 왜냐면 대통령께서 의지가 또 확고한 게 뭐냐면 팔라고 지시하면 정치 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팔게 만들면 그 자체가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워딩 자체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구조를 제시하고 설계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동산의 집 보유 현황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모진도 지금 강유정 대변인부터 시작이 됐고 매각이 본인들이 이게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어떠한 부담을 가져올지 인식을 하게 된다면 네. 저는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참모진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에 같이 한다면 이 강유정 대변인을 시작으로 사신 성인을 하실 거다. 굳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예외가 본인들이 돼버린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더 이상은 없는 거죠. 네. 얼마 전 사퇴한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는 정점 변호사님 뭐 주택 투기 논란이 나오자 차관직을 던지기도 했어요.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였는데 나머지 이제 9명에서 10명 참모들은 지금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 보니까 63억 강남 서초 아파트랑 용인 6억 아파트, 용인을 폄하한 건 아니지만 그럼 둘 중에 뭘 팔래 하면 당연히 용인 아파트 팔고 60억대 아파트를 지키는 게 맞겠죠. 그럼 다른 참모들은 과연 저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시는 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은 쇼조차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들고요. 나머지 10명에서 9명은 그러니까요.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아파트가 레미안 원 펜타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소유하는 저 60억이 넘는다는 아파트가 레미안 원 펜타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반포 아파트 불패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전 누가 생각나냐면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생각나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 때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집이 여러 채 있었습니다. 청주에 있는 집을 팔고 끝까지 지켰던 거는 반포 아파트였어요. 지역구에 있는 집을 팔고 그러니까요. 지역구는 팔아도 반포 집은 못 판다. 이거 아니겠는가. 그다음 또 하나는 김상호 그 관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남겨두고 다세대 주택은 판다. 다 이런 식으로 경제 논리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니까 5월 9일까지는 급매물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5월 10일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5월 10일부터는요. 집을 갖고 있으나 집을 파나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뻔해요.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럼 또 보유세 올릴 거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양도세가 크냐 보유세가 크냐. 그렇다라고 하면
안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유세 올리겠죠. 그럼 그 보유세를 다 그냥 그 집주인들이 다 자기가 떠안겠습니까? 그걸 또 전가시키겠죠. 누구한테 전가시키겠습니까? 자기보다 힘이 떨어지는 임차인들한테 전가시킬 거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에도 전세값 오르고 전세값 오르니까 또 집값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시즌2를 따라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대통령이 정부는 시장하고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하고 정부가 왜 싸웁니까? 그런데 시장하고 정부가 싸우다가 애매한 서민 등만 또 터지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제발 이러한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화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정치인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면서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합니다. 더 이상 SNS를 통한 시장 급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이 다주택자라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차관이 다주택자라면 자산관리입니까?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을 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습니까? 야당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부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가지고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묘책은 아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지금까지 발표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집을 내놔도 쉽게 팔리지 않는 어떤 정책적 충돌이 있다라는 비판도 언론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자 이런 비판적인 언론 중 일부를 일컬어서 대통령이 돈은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뺏겼냐라는 또 강한 비판의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마귀.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입니다. 마귀.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누구 얘기하신 겁니까 지금?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요. 그런 소리 같은데. 전수리 변호사 설마. 네. 그러니까 이제 마귀 너무 센 비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마귀라는 말이 뭐 사전에도 나와 있는 표준어니까. 마귀는 사실 나오죠. 확실히 이제 마귀라는 표현을 쓰니까 확 꽂히지 않습니까 귀에? 확 꽂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를 잠식하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마귀보다 더한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집 마련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특히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금 100억이 넘는 집이 서울의 아파트도 등장했다고 할 정도로 사실 이게 지금 주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번 정부의 거의 총력을 기울였다고 저는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 집값만큼 꼭 잡겠다라는 저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수요 억제나 조세 정책 말고 이제 공급 대책이라든가 다른 종합적인 게 어우러져야지만 이제 집값을 안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공급 대책은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수도권 6만 호 발표를 했고 그 외에 지금 어쨌든 수요 특히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보유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정책이 하나씩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앞서 나온 것처럼 이 다주택자 참모들 특히나 이제 수도권 투기 과열 지역에 요지에 이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그때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참모들이 좀 빨리 대통령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은 그냥 대통령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를 자신들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경실련이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한테 다주택자들 처분을 권고하라는 이제 그런 성명을 냈는데
그렇게까지 권고가 나오기 전에 참모들은 알아서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정익진 변호사님, 이 대통령이 퇴마사 코스프레를 한다, 다주택자 마귀 사냥을 하고 있다라는 또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귀 논란. 글쎄요, 집 많이 갖고 있으면 마귀입니까? 어떨 때는요, 집 많이 가지라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이끌었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집 많이 가진 분들에게 이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많은 양질의 낮은 또 전세나 월세 같은 것을 많이 이제 공급하라라고 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저렴하게 전세 같은 것들 공급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안전하게 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졸지에 마귀 취급당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말씀으로서는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뭐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조용히 정책을 잘 세워가지고 지금 다락같이 올라가 있는 저 집값들을 좀 정상화시키는 게 이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아 내가 잘했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부터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 듭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건 이제 투기 세력을 옹호하는 일부 투기 세력 옹호론자들을 향해 일컬은 표현이다라고 해석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그런데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시장이 왜곡이 되는 순간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다주택자를 잡을 때 가장 이제 세입자들이 걱정이 전 됩니다.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특히 서울 같은 데 팔 수 있는 판로가 없어요. 지금 규제가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가장 서민들, 월세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정부가 시장과의 균형을 맞추면서 타협을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잡으려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건 사실 과도한 오만입니다. 안영환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